다음에 라인 넘버 3에 가면 스케줄 C, 스케줄 3번에 라인 넘버 10에 가면 Excess Social Security and Tier 1 RRA, 그 Railroad Retirement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한테 해당 사항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이게 어떤 경우냐면 내가 A라는 회사를 다녀가지고 A라는 회사에서 제 텍스를 이제 띄죠. 소셜 시큐리티하고 메디케어 텍스 다 띄거든요. 그런데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뭐 한 4개월 정도 다니다가 회사 봉급을 더 올려받으면서 다른 회사로 갔어요. 그럼 그 회사는 사실은 제가 연중에 얼마 받았는지 기록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처음부터 다시 띄고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 제가 토탈 나중에 그 A라는 회사에서 받은 W2, B라는 회사부터 받은 W2 웨지 토탈 더했는데 그게 따지고 보니까 소셜 시큐리티를 원래는 11만 불 정도까지 내야 하는데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거기서 더 냈다. 그럴 경우에 그 더 내면은 사실은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있습니다. 페널티가. 그래서 그거를 어저스트 하는 게 바로 이게 그 소셜 시큐리티를 낸 거를 다시 빼갖고 오는 거를 여기에 지금 적는 겁니다. 오버페이 한 것을 다시 적었고 자기가 텍스 크레딧 받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못 봤어요. 뭐 이런 경우는 없는데 있을 수 있겠죠.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뭐 직장을 여러 군데 다닌다거나 아니면 뭐 갑자기 프로모션 해가지고 자기가 돈을 더 많이 받는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소셜 시큐리티를 오버페이해서 다시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럴 경우에 이제 이런 스케줄 3에 라인 넘버 10에 넣으면 됩니다. 근데 걱정하실 건 없는 거는 W2에다가 이거 자동으로 입력하면 그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계산해서 잠깐만 너 이거 내야 할 돈보다 더 많이 냈는데 소셜 시큐리티를 그러면 자동으로 이거 빼서 크레딧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스케줄 3에 라인 넘버 11에 있는 거는 credit for federal tax pay on fuel, 그 가스 넣은 거에 대한 그 텍스를 주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해주지 않습니다. 텍스 크레딧을 주는데 마지막 오일을 많이 쓰는 경우, 근데 그럴 경우가 어떤 거냐면 그냥 여러분 참고로 보면 farm, 농사 짓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기름을 주는데 기름 자기가 쓴 기름 있죠. 그거에 대한 정부에서 그 크레딧 더 줍니다. 그죠? 또는 보트 갖고 있는 사람, 커머셜 보트, 어섬, 그 사람들이 쓰는 기름, 그거에 대한 크레딧도 줍니다. 뭐 트랜스포테이션, 추억에 쓰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사실 텍스 크레딧 주는 거가 바로 그겁니다. 이게 스케줄 3 라인 넘버 11인데 저희는 그런 것을 해주지 않습니다. 자, 스케줄 3의 라인 넘버 12B, 그 12번의 B에 새로운 게 하나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COVID-19 팬데믹 때문에 생긴 크레딧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만 아마 해당할 거예요. 올해만, 2020년도만. 올해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잡을 잃었다거나 또 아파서 쉬었죠. 그거에 대한 크레딧입니다. 이건 사실 제가 좀 읽어봤더니만 이거를 어떻게 결정할까 하는 사실은 지금 굉장히 고민되고 있어요. 근데 법에, 세법은 이래요. 첫째는 본인이 아팠을 경우에, 그죠?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아팠죠? 그러면 회사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제가 자영업 하는데 뭐 일반 샐러리맨들이나 뭐 이런 사람은 사실 파트타임, 풀타임 이런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회사에서 sick leave를 주기 때문에 sick leave를 돈 줘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영업 하는 사람. 제가 컨트랙트인데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받아가지고 뭐 병원에 가서 한 뭐 2, 3주 동안 치료를 받았다거나 뭐 이럴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certain self-employ한테 주는 크레딧입니다. 왜냐면 그 사이 동안 일을 못했잖아요. 그럼 그 일을 못한 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그렇지, 너가 일을 못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만큼은 네가 벌 수가 없었으니까 우리가 정부에서 크레딧을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얼마씩 주느냐 여기 보면
이건 이제 이거를 올해 생겼고 2020년도만 생겼고 이게 그 그린 컬러로 친 거는 제가 올해 것만입니다. 이때 나중에 제 자료를 받아보시고 컬러가 있는데 그 중에 그린 컬러로 친 거는 2020년도만 적용한 겁니다. 그 폼이 뭐냐면 올해 처음 생긴 게 7202입니다. 7202. 이걸 작성해야 돼요. 근데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엠플로이는 상관없어요. 그죠? 종업원. 누구한테만 해당하느냐? individual, self-employed한테 해당합니다. 그죠? 거기에 이 7202에는 두 가지, 그 폼 안에, 이따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두 가지 섹션이 있는데, 파트 1, 파트 2가 있어요. 하나는 sick leave, 내가 아파서 가는 거. 내가 아프거나, 내가 아파서 쉬었다거나, 이럴 경우에 받는 거. 파트 2는 family leave. 말하자면, 제 가족 중에 누가 아파서 제가 간호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간호하느라고 일을 못할 경우 주는 그 두 가지 크레딧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크레딧이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 경우가 본인이 아팠을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파서 일을 못한 경우 또는 강제로 락다운 시킨 적이 있죠. 페더럴이나 스테이트 또는 로컬에서 쿼런틴 못하게 해가지고 강제로 셧다운한 때 있었죠. 그래서 셧다운 했으니까 제가 일을 하러 갈 수 없었잖아요. 그때 그것도 해당되어 있고 그 다음에 헬스케어 프로바이더가 뭐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이런 거 또는 본인이 아파서 심텀이 있어가지고 또 증상이 있어가지고 코비드-19 증상이 있어가지고 일을 안 했을 경우 이랬을 경우에 셀프 엠플로이한테는 이 크레딧을 올해만 적용됩니다. 물론 이제 모르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년에도 있고 후년에도 있다. 뭐를 읽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올해 2020년도에는 적용하는데 그럴 경우에 본인이 하루에 511불을 클레임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제가 일주일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을 못했다. 아파서. 또는 일주일 동안 럭다운 시켜가지고 제가 일을 못 갔다. 그러면 7 곱하기 5 해가지고 511불 곱해가지고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계산할지는 사실은 조금 퀘션이에요. 어떻게 계산할까? 또는 511불 또는 110% 에버리지 자기가 셀프 엠플로이 했을 때 버는 수입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100% 맞으면 제가 10만 불 벌었는데 그게 1년 동안 벌었어요. 그럼 나누기 365는 아니죠. 뭐 한 달에 일주일에 5일 일한다 그러면 보통 5 곱하기 52주 정도 되니까 약 250일 정도 되잖아요. 그럼 10만 불 나누기 250일. 그러면 하루에 자기의 버는 인컴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적용하면 됩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증명하냐? 도대체 당신이 며칠 동안 아파서 일을 안 갔냐? 증명하냐? 제가 지금 이거를 읽어보면서 어떻게 증명할지 어떻게 할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이건 본인이 아팠을 경우고 너무 빨리 갔네. 본인이 아팠을 경우 지금 제가 앞에 얘기한 거는 본인이 아팠을 경우 이제 두 번째 경우가 패밀리 환자를 돌보는 경우 그러니까 집안에 누가 아파서 일을 못 갔기 때문에 자기가 그 사람의 환자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셀프 엠플로이인데 일을 못 갈 경우에는 똑같은데 금액만 틀려요. 얼마냐? 200불. 하루에 200불. 그 다음에 에버리지를 따졌을 때 자기 연수입의 에버리지의 약 67%, 67%. 이도에 뭐 큰 건지 작은 건지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올해 처음으로 적용돼요. 그래서 이게 셀프 엠플로이이신 분, 우리 지금 봉사자 중에서도 셀프 엠플로이 있거든요. 이거 해당 사항이 있어요. 마지막에 제가 인슈런스 에이전시거든요. 그런데 손님 만나고 뭐 이렇게 해야 하는데 뭐 제가 아파서 못 가는 경우도 있지만 뭐 손님이 락다운해서 못 만나는 경우도 있고 손해 보는 게 있잖아요. PPP라는 거 타본 그 고용주들도 있지만 또는 제가
집안에 환자가 생겨가지고 그 사람을 돌보는 경우에 제가 일을 못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클레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이게 자세한 규정은 제가 이게 IRS Publishing 17을 봤는데 거기까지는 보지 않았고 그냥 401 책에 있는 것만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어떻게 이 사람이 며칠 동안 일이 있어서 간 건지, 일이 있는데 못 간 건지, 그걸 사실 어떻게 증명하는지는 조금 아직도 퀘션이 있어요. 물론 저희는 기본적으로 텍스페이어가 얘기하는 거를 100%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당신 몇월 며칠 일을 못했다는 증명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에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시간 되면 읽어보시고, 지금 제가 이거 사실 읽어봐도 머리가 아파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되게 힘든데, 제가 설명한 것 중에 두 가지 케이스인데, 하나는 본인이 아파서 본인이 해당하는 경우, 또는 두 번째 경우는 패밀리, 자기가 환자를 패밀리를 돌봐서 못 받는 혜택, 못 받는 그 인컴에 대해서 보상하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 경우인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한정 주진 않아요. 언제까지? Up to 10 weeks. 10주까지만. 맞아요. 1주? 오케이. 2주? 오케이. Until 10 weeks. 그러니까 10주 동안 맞으면 제가 10주 동안은 클레임할 수 있다는 거죠. 10주 동안. 그죠? 10주 동안은 다 클레임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급여 받는 사람들은 급여, 샐러리 받는 사람은 W2에 다 sick leave가 있어요. sick leave가. 그래서 그거는 뭐 여러분이 그냥 아무 신경 쓸 거 없이 WT에 있는 거 집어넣으면 되고, 1099 NEC, Non-Employee Compensation 또는 1099 Miscellaneous 갖고 온 사람은 Self-Employment에서 할 수 있죠. 우버 하시는, 운전하시는 분 있죠? maybe 가능할 거예요. 신청하면. 그죠? 왜냐면 팬데믹 때문에 손님이 뚝 떨어질 수 있잖아요. 또 자기 아파서도 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청하면 되는데, 얼마 동안 클레임 해줘야 한다, 말해야 한다는 건 아직도 좀 더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제가 보고 하겠습니다. 폼은 이렇게 길입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을 뭐 엄청 많이 써야 합니다. 텍슬레이에도 아직 이 폼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써야 할 프로그램 안에도 연습할 프로그램이나 실전에 들어갈 폼도 아직 이 폼이 없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실전에 가기 전에,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 실전에 투입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 제가 한번 다시 리마인드로 2020년도에 바뀐 것만 먼저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Health Coverage Tax Credit for the from Form 8885라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올해 좀 다시 생긴 거예요. 처음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그 전까지는 몇 년 동안 오바마 정부, 그 정부가, 민주당 정부가 들어왔을 때 오바마 케어라는 걸 해가지고 전 국민이 의료보험을 대야 한다고, Affordable Act Care 때문에 전 국민이 보험을 들었죠. 그래서 별로 신경이 안 썼는데, 트럼프 정부가 들어온 후에 공화당 정부가 들어와서 오바마 케어라는 걸 바꿨죠. 그 맨더터리 조건에서 무조건 전 국민은 의료보험을 들어야 한다라는 조건에서 트럼프 정부에서 그거를 수정했죠.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들어라. 그리고 들면 계속 네가 의료보험을 들고 있으면 정부는 계속 프리미엄을 주겠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들고 있는 사람도, 들었던 사람, 의료보험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게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만둔 경우 있어요. 그죠? 매달 맨더토리로 뭐 600불씩 계속 내는 게 오히려 아프진 않는데 계속 내니까. 그런데 그런데 그 사람이 결국은 뭐 의료보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의료보험을 본인 돈으로 든 경우, 정부 보조가 없이, 정부에서 주는 프리미엄 없이 본인이 의료보험을 들은 경우, 그거에 대한 의료보험비에 대해서 텍스 크레딧을 주겠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저희는 해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줄 3번에 3에 라인 넘버 12E에 가보면 self-employed tax입니다. self-employed tax.
자영업 하시는 분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고용주가 내야 할 돈이 있고 하나는 엠플로이가 내는 돈 있죠. 직장을 다니면 고용주는 고용주가 내고 7.65%, 그다음에 종업원은 자기에 해당하는 걸 내고 그 두 개를 합해서 정부에다가 세금을 내죠. 근데 셀프 엠플로이는 자기가 고용주면서 종업원이죠. 그래서 그 두 개를 다 내야죠. 얼마냐? 15.3%로. 15.3%. 그런데 요거도 2020년에만 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뭐하냐? 셀프 엠플로이 텍스를 내는 것을 내가 텍스 내야 하는데 그거를 약간 밀어놨어요. 디퍼. 약간 밀었어요. 그래서 세금을 올해 내야 하는데 셀프 엠플로이 텍스를 내는데 정부에서 이번에 참 너무들 힘드니까 그 텍스 내는 것을 좀 밀어줄게. 그래서 요거가 이번에 새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참고로 이제 보통 이제 셀프 엠플로이 텍스는 그 스케줄 SE라는 걸 작성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계산을 하는데 참고로 일단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그 고용주가 내야 할 거 소셜 시큐리티 6.2%, 메디컬 케어 1.45%. 그래서 고용주가 낼 거 7.65%, 셀프 엠플로이가 낼 게 6.2, 1.45 해가지고 7.65. 그 두 개 합한 게 15.3%인데 이게 셀프 엠플로이는 15.3%를 다 내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중에 일부를 세금을 좀 밀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안 내도 된다. 이걸 밀어주겠다. 이게 올해 생긴 겁니다. 내년에 이제 적용되는 거죠. 제가 이거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다가 이렇게 좀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놨어요. 셀프 엠플로이 텍스 디퍼럴인데 밀어넣는 건데 어떤 걸 밀어넣냐면 고용주가 내야 할 소셜 시큐리티를 뒤로 미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원래는 두 개죠. 하나는 고용주가 내고 하나는 종업원이 내야 거잖아요. 근데 셀프 엠플로이는 그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떤 거를 연기시켜 주는 거를 허락했냐면 고용주가 내야 할 포션을 고용주가 내야 할 소셜 시큐리티를 뒤로 밀어준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또 1년 후에 한 번에 다 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또 2년으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2년으로 나눠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는 반은 2021년 12월 30일 내고 또 그 다 반 남은 거는 2022년 12월 31일. 그러니까 2000년도에 낼 거를 2021년 반, 2022년 반 이렇게 내라는 거예요. 자, 제가 다시 여러분한테 리마인드 시키지만 어떤 걸 셀프 엠플로이 텍스에 어떤 거를 리프해 주냐면 엠플로이의 고용주 거만 해준다는 거죠.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지금. 제가 시험 문제 봤거든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그림으로 제가 써놨어요. 엠플로이어가 낼 포션 6.2%, 엠플로이어가 고용주가 낼 거 6.2%, 엠플로이가 낼 거 6.2%, 그 중에 엠플로이어가 낼 것을 둘로 쪼개서 한 21년, 22년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그게 올해 새로 나온 겁니다. 물론 이것도 여러분이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건 법이죠, 법. 그죠? 여러분이 그냥 알고 있는 거고, 사실 텍스 레이의 그 프로그램에, 텍스 프로그램에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얘가 계산해서 리포 해주죠. 2020년까지는 또 그렇다고 치지만 2021년도로 가보면 작년 2020년에 셀프 엠플로이 텍스 하프 안 낸 거 다시 와야 합니다. 그죠? 그땐 또 내야 하잖아요. 어떻게 텍스를 할지는 조금 계산할지는 좀 퀘스천입니다. 2020년으로 인해서 코로나 19 때문에 그 여파로 인해서 생기는 파생적인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사실은 퀘스천이에요. 그 내용은 다 그겁니다. 뭐 제가 굉장히 잘 설명했다고 생각했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뭘 얘기하냐면 저기 스케줄 2의 라인 넘버 2에 나와 있는 그 Excess Advance Premium Tax Credit, 그 다음에 스케줄 3의
라인 넘버 8번에 나와 있는 Net Premium Tax Credit.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폼이 폼 8962, 896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이게 저 앞에서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뒤로 가는 이유는 이게 두 개가 따로 있지만 이게 한 개의 공동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설명할 걸로 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의료보험 때문에 합니다. 의료보험. 그걸 뭐라고 불렀느냐? 오바마 정부에서 전 국민이 의료보험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일반 셀프 엠플로이도 다 갖고 있는 게 좋다. 맨다토리로 다. 그래서 다 시작했죠. 왜냐면 한국은 예전부터 전 국민 의료보험이 됐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그걸 굉장히 불허했죠. 한국의 그런 시스템을. 그래서 그걸 이제 미국에 갖고 와가지고 민주당 정부에서 그거를 만들었죠. 그게 일명 뭐라고 부르느냐? Affordable Care Act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렇게 멋있게 되는데 캘리포니아는 뭐 여러 가지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문서를 봐도 어떤 데는 ACA, 또 어떤 데는 뭐 오바마 케어 그냥 대통령 이름 붙여가지고 또 어떤 데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뭐 이렇게 붙이는데 사실은 이게 다 헬스 인슈런스에 관련된 용어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 똑같은 의미예요.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갖고 있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커버드 정부, 그러니까 연방 정부에서 지방 정부,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스테이트에다가 위임해가지고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 커버드 캘리포니아라는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 캘리포니아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Affordable Care Act가 뭐냐, 뭐 지금 여기까지 쭉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의료보험을 갖고 있어야 한다. 특별하게 직장 다니는 사람 빼고 일반적으로 보험이 없는 사람은 다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 보험을 건강보험을 어디서 해야 하느냐? 헬스 인슈런스 마켓플레이스에서 사야 한다는 거죠. 어떤 인슈런스 컴퍼니로부터 갖고 와야 한다. 이제 캘리포니아는 커버드 캘리포니아죠. 물론 커버드 캘리포니아 안에 실제 보험 파는 데는 보험 서비스 받는 데는 뭐 앤썸, 블루크로스, 뭐 카이저 뭐 많습니다. 그거는 의료보험 헬스 인슈런스 에이전트고 그걸 전체를 통과하는 거는 커버드 캘리포니아죠. 그래서 이 본인이 ACA Affordable Care Act를 받는 사람은 보통 의료보험을 혜택을 받고 있으면 보통 세 가지 폼이 옵니다. 뭐 작년까지는 이게 맨더토리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받았어요. 마지막 직장을 다니건 셀프 엠플로이건 상관없이 다 받았어요. 그죠? 근데 그 폼이 뭐냐면 그게 말하자면 이게 당신은 의료보험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는 일종의 증명서죠. 그 폼이 뭐라고 하냐면 1095A라고 합니다. 1095A 1095A 또 B, C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 직장 아닌 사람은 1095A를 갖고 옵니다. 본인이 커버드 캘리포니아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다 1095. 메디칼 같은 사람도 다 1095A 갖고 옵니다. 그 다음에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 의료보험 있는 사람은 1095B를 갖고 옵니다. 그 다음에 1095C는 그 회사에서 발행하는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의료보험을 갖고 있는 사람은 1095 1095A or 1095B인데 직장은 상관이 없어요. 직장들은 다게 5인 이상 직장은 다 의료보험을 맨다토리 강제로 해주기 때문에 다 혜택 받습니다. 다만 자영업자면서 의료보험이 없었던 사람이 2019년도까지는 그 강제 조항에 의해서 의료보험을 들었지만 2019년도에는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의료보험을 유지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그냥 의료보험 없이 그냥 사는 겁니다. 최근에 의료보험 그러니까 올 1년 동안 의료보험 없이 그거 포기하고 의료보험 없이 사는 분들이 꽤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갖고 할 폼이 1095A입니다. A. 1095B 직장 다니는 사람은 우리가 의료보험을 정산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걸 설명하려고 보니까 참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림으로 간단하게 그렸어요. 그 의료보험이라는 건 사실은 어디서 오냐면 여기 잠깐만. 의료보험이라는 것은 하나는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직장인은 해당 없어요. 직장 의료보험 갖고 있는 사람 해당이 없고 일반 사람들. 하나는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이 있고 하나는 본인 부담금이 있어요. 본인 부담금. 그죠? 이게 의료보험비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실제는 제가 의료보험비 내는 거는 요거 밑에 있는 블루 칼라만큼 내는 거죠. 근데 요만큼 내면 정부에서 거기에 매칭해서 어떤 룰에 의해서 매칭해가지고 같이 전체 인슈런스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을 줍니다. 어디다? 인슈런스 컴퍼니에다가. 그 인슈런스 컴퍼니는 그걸 받아서 각 의료기관에 다 나눠주는 거죠. 그죠? 병원에도 주고 의사한테도 주고 약 처방에도 주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요게 지금 현재 요 의료 인슈런스 그러니까 인슈런스 프리미엄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어떻게? 뭔가 기준이 있어야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이 벌었으니까 당연히 그 사람은 본인이 의료비를 많이 낼 거고 정부 보조가 적어야 하고 어떤 사람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본인 내는 돈은 조금이고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게 프리미엄이 많아야죠. 그죠? 그거를 뭐로 결정하느냐? 작년도 그 전년도 맞으면 올해가 2020년이잖아요. 그럼 2019년도 텍스에서 그 사람의 수입을 보고 결정합니다. 그 수입을 보고. 그래서 작년 수입, 그러니까 올해 텍스에서 작년 수입을 보고 정부가 보조해 주는 돈 얼마? 달러. 그 다음에 내가 내야 할 돈 달러. 합해서 달러 3개를 인슈런스 프리미엄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인슈런스 컴퍼니에다 내는 거죠. 그리고선 나중에 세금 보고할 때 2020년, 2019년도 세금 보고를 기준을 설정하고 2020년도일 때 세금을 정산할 때 정부에서 보조해준 프리미엄하고 내가 내는 돈, 낸 돈하고 이게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는 거죠. 그죠? 그게 지금 얘기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프리미엄 텍스 크레딧입니다. 프리미엄 텍스 크레딧. 프리미엄 텍스 크레딧. 그래서 프리미엄 텍스 크레딧인데 말하자면 작년 그 의료비를 산출한 기준, 그 전년도에 세금 보고하고 올해 세금 보고하고 차익이 있는지, 수입이 더 많아졌는지, 수입이 적어들었는지, 그거에 따른 정부 보조금, 내가 본인 부담금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 관리할 수 있는 것이, 그 계산한 것이 프리미엄 텍스 크레딧입니다. 이거 지금 이거 원래 이것만 하려도 한 8시간 정도 해야 하는데 지금 짧은 시간에 하려니까 좀 힘든데 한 가지 좋은 점은 한 가지 굿뉴스는 2020년부터 이 맨데터리 조항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1095A를 갖고 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95A를 안 갖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1095A 안 갖고 온 사람도 상관없어요. 1095A를 갖고 오시는 분만 이 크레딧을 받으면 돼요. 그죠? 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뭐 여기에 나오는 것은 마켓 프레이스라고 하는데 이건 뭐 그냥 인슈런스 컴퍼니예요. 그냥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주는 그 기준이 설정이 뭐냐면 Federal Poverty Line, 그러니까 최저 생계비를 갖고 그 기준을 잡았습니다. 최저 생계비, 그 최저 생계비를 갖고 이 사람이 정부에서 얼마 보조해 줘야 한다는 그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커버드 캘리포니아 갖고 있더라도 제 수입이 많잖아요. 그러면 정부 보조금이 없습니다. 본인이 다 부담하는 거예요. 수입이 어느 정도 일정 넘어가면.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수입이 적으면 물론 정부 보조가 많아지죠. 그죠? 그래서 그 기준, 그 FPL, 그 최저생계비, 연방 정부에서 정하는 최저생계비의 100%가 있는데 그거에 100%부터 400%까지 범위에 있는 사람한테만 의료보험비를 보조해 줍니다. 맞으면 그러면 내가 최저생계비 100% 이하면은 돈 낼 필요 없어요. 메디칼이라는 거 있어가지고 정부에서 모든 걸 다 공짜로 해줍니다. 근데 최저생계비의 100%부터 400%에 있는 사람은 정부에서 버는 수입에 따라서 이 사람을 정부 보조금을 많이도 주고 적게도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산하는 것이 이제 8962 폼입니다.
아까 109A 폼을 내가 인슈런스 컴퍼니에서 낸 돈, 정부에서 보조해 준 돈, 이런 거를 그냥 컴퓨터에 집어넣으면, 세금 보고하는 컴퓨터에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뭘 만들어내냐면 8962, 896이라는 폼을 만듭니다. 8962. 그래서 8962 폼을 계산하면 되는데, 계산하는 건 사실 굉장히 복잡해요. 그 속 안에 있는 그 구조는 되게 복잡해요. 경우의 수도 많이 틀리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올해부터는 이게 강제 조항에서 빠졌기 때문에, 혹시 이제 예전에는 강제 조항이 있어서 내가 의료보험이 없으면 벌금 냈습니다. 685불, 695불 지금 둘 중에 하나. 강제 조항은 있는데. 네? 강제 조항이 있어요? 네. 캘리포니아 스테이트는 있지만 네. 페더럴은 없죠. 예. 지금 잘했네. 페더럴은 강제 조항이 없고 의료보험을 드려야 한다. 강제 조항이 없고 캘리포니아는 강제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페더럴에서는 벌금을 안 내도 되지만 내가 의료보험이 없으면 캘리포니아 스테이트에다가 벌금 냅니다. 695불인가? 675불인가? 네. 그래서 이게 법이 캘리포니아 스테이트하고 페더럴하고 틀린데, 일단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페더럴이니까 연방정부니까 연방정부로만 따져보면 실제는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그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컴퓨터에 1095A를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폼이 896이라는 게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896.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조금 복잡해요. 896이도 우리가 지금 정상적인 사람만 해줄 수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 말하자면 2020년도에 결혼한 사람, 싱글로 있다가 둘이 결혼했다. 그러면 이 사람 둘이 둘 다 또 1095A를 받고 있었다. 이럴 경우 저희가 못 해줍니다. 이건 텍스 프로페셔널이 가서 그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야 합니다. 이거 저희는 못 해주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1095A를 처음 계산할 때 이 사람이 각자 싱글로 하고 2019년도 텍스를 기준했는데 이걸 둘이 합했을 때 그 프리미엄을 올로케이션 시켜야 합니다. 올로케이션 나눠야 돼요. 근데 그 나누는 거는 사실은 여러분의 지식이나 상식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결혼한 사람 못 해줍니다. 또 반면에 그 중간에 헤어진 사람, 작년까지는 메리지 파일링 조인트로 했는데 올해 이혼해가지고 서로 나눠줬다. 그래서 1095A를 두 사람이 나눠서 갖고 왔다.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잘 안 됩니다. 또 애가 태어났거나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 애가 태어났어요. 추가됐죠? 디펜던트가 추가됐잖아요. 그러면 또 이게 텍스 계산한 프리미엄 텍스 계산하는 방법이 틀리거든요. 그럴 경우에 못 해줍니다.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경우에 보면 다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의 라이프, 지금 살고 있는 생활이 일상생활이 아니라 변경됐을 경우에 못 해준다는 거죠. 설명은 제가 굉장히 짧게 했지만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던 과정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실제는 이제 부닥쳐서 해야 돼. 이건 뭐 방법이 없어요. 제가 설명을 하려면 8시간 코드 모자라는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힘드니까 나중에 실전으로 저희가 이제 실전으로 이거 세금 보고 연습할 때 이런 케이스를 갖고 얘기해 보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4012 책에서도 이게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내용이. 그렇게 됐고, 이게 뭐냐. 근데 프리미엄 만약에 제가 그거를 계산해 보니까 프리미엄을 많이 낸 경우도 있을 거고, 프리미엄을 적게 낸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프리미엄을 혹시 제 부담금이 많아서 계산해 보니까 돌려받아야 돼. 그러면 그거를 액세스 프리미엄 텍스 크레딧하고 앞에서 빼버리고, 만약에 제가 혹시 돌려받고 제가 만약에 혹시 프리미엄 많이 내면 나중에 텍스에서 돌려받고, 만약에 제가 텍스 계산을 해봤는데 프리미엄을 적게 내면 이거를 프리미엄을 토해내야 돼요. 실례로 어떤 사람이 자기 수입이 없다 그래가지고 한 달에 5불씩 그 의료보험비 낸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사실 자기는 5불 내지만 정부에서 약 900불 냅니다. 그래서 실제 보험회사 가는 건 905불이에요. 근데 자기는 5불 내는데 중간에 이제 자기가 일거리가 생겨가지고 수입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 프리미엄 낼 것이 약 한 300, 400불 올라가잖아요.
근데 계속 5불씩 내다가 나중에 세금 계산해 보면 그러다가 잘못되면 프리미엄을 많이 토해내면 어떤 분은 약 3, 4천 불씩 내는 것도 봤습니다. 이게 일명 의료보험 폭탄입니다. 의료보험 폭탄. 예, 한때 좀 문제가 됐었는데 아마 내년 세금 보고할 때는 그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다 텍스 보고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마지막 이제 방에 들어온 겁니다. 네 번째 방. Refund and Own. 마지막 텍스를 다 계산해보고 텍스 위드홀딩한 거 다 제하고 나니까 이제 결정이 났죠. 뭐야? 다 정산해보니까 텍스를 많이 냈으면 돌려받아야 하고 텍스를 적게 냈으면 다시 텍스를 더 내야죠. 그죠? 그게 다시 1040 라인 넘버 34번에서 37번이었어요. 첫 번째는 refund. 그러니까 일단 돈 돌려받는 것부터 먼저 해보자고요. 제가 텍스를 너무 많이 했어. 텍스 위드홀딩을 너무 많이 했어. 그런데 텍스 계산해보니까 오 잠깐만 한 700불 더 많이 했네 아니면 900불 더 많이 했네 다 돌려받는 거죠. 그죠? 돌려받는 거. 어디 있느냐 1040 라인 넘버 34번에 텍스 오버페이 해가지고 리판 받는다는 거죠. 리판 받을 수 있죠. 많은 사람이 리판 받으면 좋아하는데 사실은 그건 좀 정확히 얘기하면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미리 낸 거예요. 그죠? 저같이 텍스에 관련돼서 좀 지식을 알면 굳이 그 정부에다가 미리 자기 세금을 많이 낼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그 돈 갖고 적당히 맞춰서 쓰면 되지. 제일 적당한 사람, 제일 그 ordinary people, 그냥 보통의 사람은 가능하면 텍스를 조금 내지도 않고 연말에 정산해 보니까 텍스 보고할 때 내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사람이 최고 좋은 사람이고 가장 베스트는 연말에 텍스를 내는 사람이 더 베스트예요. 왜냐면 정부 돈을 미리 많이 썼기 때문에. 그죠? 근데 제일 스투피드 바보 같은 사람은 텍스를 많이 내서 나중에 돌려받는 사람이 약간 스투피드한 거죠.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텍스 리판 받을 때도 그거를 뱅크 하나에다가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맥시멈 뱅크 3개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CD에도 뭐 체킹 어카운트에 넣고 만약에 제가 1000불을 받았는데 333불은 체킹 어카운트, 333불은 세이빙 어카운트, 334불은 CD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up to 3개까지. 뭐 그런 경우는 없겠죠. 둘로 넣는 경우는 봤어요. 말하자면 부부가 리턴 받았는데 부부가 돈 리턴 받았거든요. 그런데 구조가 2개야. 그래서 본인 거, 와이프 거 이렇게 나눠 넣는 사람도 왔고 또 어떤 사람은 세이빙 얼마, 하프는 세이빙, 하프는 체킹 이렇게 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렇게 한 뱅크에다가 디렉트 디파짓이나 디렉트 디파짓 하지 않을 경우에는 폼을 8888 중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8이 4개 거기다가 폼을 작성해야지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디렉트 디파짓 하기 위해서는 라우링 넘버하고 어카닝 넘버를 잘 써야죠. 네. 라우링 넘버하고 어카닝 넘버는 제일 중요합니다. 돈이 잘못 가거나 남한테 가는 거나 또는 라우링 넘버가 돼서 RS에서 돈 주려고 했는데 다시 돌아오는 경우 있죠. 그래서 요거는 필히 더블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세금 보고 할 때도 세금 보고 실전 소프트웨어 넣을 때도 2번 넣게 됐어요. 한 번만 넣는 게 아니라 2번 넣게 됐어요. 그리고 QR 하는 사람, 퀄리티 리뷰하는 사람이나 사이트 코디네이터는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리판 받는 게 어떤 분들은 US 세이빙 반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이빙 반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이죠. 뭐 30년 채권이었는데 뭐 디스카운트 해주죠. 뭐 90, 맞으면 100불짜리를 사는데 세이빙 반드를 사는데 뭐 자기는 실제 페이한 거는 98불 낸다. 말하자면 30년 이자에 따라서 미리 디스카운트 받는 거죠. 그래서 US 세이빙 반드 사는 건데 사실 여태까지 이런 일을 한 7, 8년 해봤지만 누구든지 이거 사는 거 못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자기가 세금을 많이 내서 돌려받는 거지만 이번에는 거꾸로 세금을 적게 내서 이제 다시 토해내는 겁니다. 더 내야 사람. balance due. 근데 세금 계산해 보니까 세금이 $1, 뭐 75센스가 OS. 그러면 안 내셔도 됩니다. 1불 이하 세금 낼 거 있어도 안 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돈이 없어서 못 내겠다. 세금 보고를 안 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시험 문제도 나와요. 세금 내야 하는데 지금 계산해보니까 세금을 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하면 잠깐 나 세금 낼 돈 지금 당장 없어. 그래서 세금 안 낼게. 못 내. 그러니까 세금 보고 하지 마.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페널티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late 페널티가 있고 늦게 late filing 페널티가 있고 하나는 돈 내야 할 due 있죠. 그거에 대한 interest 그 페널티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페널티가 더 크냐? 파일링을 제대로 제 시간에 안 한 late filing 페널티가 훨씬 큽니다. 물론 저희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IRS에서 이 파일 되면 IRS가 자동으로 계산해서 나중에 혹시 추가로 late filing 페널티나 또는 돈 내야 할 돈 제대로 안 내서 interest 페널티는 나중에 그 텍스 보고하신 분한테 세금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O 했을 경우에 내가 뭐 500불 내야 돼. 지금 당장 돈이 없잖아요. 뭐 이럴 때는 사실 돈 내는 방법은 뭐 책이나 또 머니오더 내도 됩니다. 뭐 그럴 경우에는 자기가 써서 내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1040V라는 걸 써주는데 그게 페이먼 바우처라는 걸 줍니다. 프린트해서. 그러면 그 바우처하고 자기가 책에다가 돈 낼 거 같이 써서 보내면 됩니다. 요새는 귀찮아서 이제 책 쓰는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electric fund withdrawal 있어요. 맞으면 자동으로 페이하는 거, 자동 납부.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 크레딧 카드도 할 수 있고 뭐 디렉트 디파짓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돈을 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정부는 돈 받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봐줄 수 있느냐? 만약에 내가 1000불 내야 돼. 근데 당장 돈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일단 있는 만큼 200불 먼저 내고 나머지 800불 내기 전에 만약에 120일 동안 그 돈을 다 내면 120일 그러면 저기 언제죠? 약 4개월 후까지 다 낼 수 있으면 특별하게 어떤 페널티는 없습니다. 그죠? 근데 돈 못 내겠다. 나 지금 현재 당장 못 내고 6개월, 120일 후에도 돈을 못 내겠다. 그럴 경우에는 그 돈을 인스톨먼트, 그 폼 9465라는 폼이 있는데 그 인스톨먼트 어그리먼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2년 동안. 2년 동안 조금씩 나눠서 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자기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IRS에다가 요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IRS에서 그거를 허락받아야지만 낼 수 있고 이 돈은 매달 나가는 건 자동으로 은행에서 빼가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내다가 돈이 없어서 못 낸다. 그리고 한번 스킵하잖아요. 그러면 그 후에 인스톨먼은 이제 자동으로 계약이 파기되고 그 다음에는 해당 재계약이 안 됩니다. 근데 자영업 하신 분 특별히 있는데 estimate tax 있습니다. estimate tax.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텍스를 지금 이제 1040를 다 작성해가지고 계산해보니까 텍스 낼 게 제가 텍스를 너무 조금 내가지고 1000불 이상 넘어가잖아요. 1000불 이상. 그러면 그거에 대한 페널티가 있습니다. 텍스 5 한 거가 1000불 이상 넘어가면 그 1000불 그 텍스 5 한 것뿐만 아니라 additional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텍스를 1000불 이하로 맞춰야 합니다. 맞으면 자기가 미리 낸 거, 위드홀드한 거고 자기 수입하고 비교해서 나중에 토탈 텍스 캘큘레이션 하는 거고 비교해서 1000불 이하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1000불 이상이 넘어가면 그거에 대한 IRS에서 페널티가 있습니다. 페널티가. 물론 페널티도 우리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IRS에서 계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페널티를 웨이브하는 게 있습니다. 이 페널티를 웨이브하는 경우 그럴 때 저희가 세금 보고서에다가 웨이브 리퀘스트를 하는 게 있어요. 맞으면 갑자기 제 수입이 갑자기 생각지 않았던 수입이 확 생겼다거나 또는 제가 무슨 다른 인컴이 누가 부모가 뭐 나한테 유산을 줬다거나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전혀 제가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세금을 뭐 한 7,000불씩 내야 돼.
이럴 경우에 억울하죠? 그럴 경우에 그 웨이브 해달라는 폼이 있습니다. 그 웨이브 신청서 쓰면 자동으로 웨이브 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 estimate tax는 그 보통 지난번에 지난번 설명했지만 4번에 나눠서 each quarter에 내는 게 좋습니다. 4월 15일, 6월 15일, 그 다음에 9월 15일, 그 다음에 1월 15일. 그래서 4번에 나눠서 미리 선납하는 게 좋습니다. 특별하게 자영업 하시는 분. 뭐 직장 다니는 사람은 회사에서 자동으로 계산해서 이 사람이 월급이 얼마 정도 될 거니까 텍스를 미리 공제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당 뭐 이런 그 에스티메이트 텍스를 낼 거라고 걱정 안 하지만 자영업하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 벌지 잘 모르죠. 어떨 때는 많이 벌고 어떨 때는 적게 벌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알기 위해서 미리 에스티메이트 텍스를 조금씩 내두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텍스 보고의 마지막에 보면 그 third party 디자인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세금 보고 하시는 분이 잘 몰라가지고 세금 전문 프로페셔널 한 사람이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거기에 third party인 사람이 혹시 1040를 보냈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면 텍스페이한테 연락하지 말고 third party에 있는 사람에 내가 전화번호하고 연락처를 줄 테니까 거기다 연락하라. 이렇게 하려고 하면 거기다가 사인하고 하면 됩니다. 저희는 안 해줍니다. 이거 자동으로. 네. 여기에 보이는 사인. 그러니까 텍스 보고하시는 분과 그 스파우스, 배우자. 이 사람이 두 사람이 사인하죠. 네. 사인하는데 다 요새는 전자, 엘렉트릭 그 E 파일이죠. 그래서 E 파일 하기 때문에 사실 사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이거를 대신해서 8879라는 폼이 있습니다. 폼 8879, 88879, 그 엘렉트릭 파일링 하는 것에 대해서 어그리 한다는 그걸 하는데 실제는 거기에 그 프린트에다가 우리가 사인 그 사람들한테 텍스 페이어의 사인을 받게끔 돼 있고 실제 여기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paid prepare use only 해가지고 여기 나오거든요.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사이트마다 각자 사이트의 이름하고 그다음에 사이트의 전화번호, 주소, 그다음에 EIN 넘버 또는 EPIN 넘버를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 PTIN 넘버 쓰냐? 그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프린터니까 뭐 별로 걱정할 거 없어요. 본인이 세금보가 있으면 사실 이게 없죠. 그렇지만 저희한테나 또는 HR부와 뭐 어디 뭐 다른 데다가 그 리버티 뭐 이런 데다가 만약에 혹시 세금 보고를 CPA한테 요구하면 자동으로 여기에 밑에 그 인포메이션이 프린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IRS가 그 사람한테 거는 게 아니고 IRS가 텍스페이어가 그분한테 자기 텍스 보고에 대해서 문제가 99R 뭐 이런 것을 어디에 넣어야 하는지 이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 IRS에서 저희한테 제공한 프로그램이 IRS 퀄리파이 된 프로그램이 텍스 레이어입니다. 텍스 레이어. 텍스 레이어라는 프로그램인데 텍스 레이어 소프트웨어 그것을 트레이닝 할 겁니다. 그래서 트레이닝하고 소프트웨어를 보면서 그 실전과 동일하게 그 세금 넣는 방법을 배우고 그것을 언제 하느냐 12월 1일, 2일, 3일 목, 금, 토 그래서 이거는 왜 이렇게 연속성으로 하느냐 이건 사실 떨어져서 강의하기가 되게 힘들고 연속성이 있어야지만 여러분이 기억하기 때문에 12월 1, 2, 3 시간은 7시 반부터 9시까지 1시간 반씩 합니다. 첫 번째는 텍스레이의 그 전체적인 구조 배우고 두 번째는 6744 책에 6744 책에 잘 보이죠. 6744 책에 기본적인 문제를 시간이 되면 하나, 시간이 좀 더 많으면 2개. 어드밴스, 베이직 무조건 할 거고 어드밴스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최대한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봉사를 하려고 하면 IRS에서 IRS Certification 테스트를 봐야 합니다.
근데 봉사는 그냥 막 가서 봉사하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IRS에서 어떤 자격 시험에 시험을 보고 합격해야지만 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남이 텍스 보고를 잘 알고 텍스 보고를 도와드려야지 모르는 사람이 텍스 보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IRS 시험 봐야 하는데 혹시 IRS 시험 지금 이제 보기 이제 어제부터 텍스 레이에 왔어요. 이제 텍스 레이에 들어가서 시험 볼 수 있는데 시험에 자신이 없으신 분은 일단 6744 책 갖고 푸시고 있다가 답을 다 마크하고 있다가 12월 8일, 10일 아마 이게 화요일하고 목요일 그래서 8일 날이나 10일 날 베이직 어드밴스까지는 제가 가르쳐 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베이직 정도는 전부 가르쳐 줄 수 있는데 그때 시험 문제 풀이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답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질 급하신 분 답 가르쳐 달라는데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시험 문제에 무슨 함정이 있고 뭘 알아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12월 8일, 10일 둘 중에 날짜를 하려고 합니다. 뒤에 강의는 사실 오늘로서 끝나지만 지금 제 슬라이드 뒤에는 지금까지는 1040에 대해서 정상적인 세금 보고에 대해서 나왔지만 지금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데 뒤에 그 남아있는 몇 가지 슬라이드는 어멘드하는 겁니다. 텍스 보고를 제가 했는데 제가 나중에 텍스 다큐멘트를 추가로 받았다거나 또 텍스 보고를 했는데 좀 잘못해가지고 미싱했다거나 IRS에서 뭐 지적했거나 그럴 경우에 세금 보고를 어멘드 했는데 한국말로 수정 보고입니다. 그 수정 보고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슬라이드로 좀 추가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는 시간이 없어서 오늘 강의 못하지만 한번 다 읽어보시고 물론 지금 내년도에 텍스 보고할 때 어멘드는 안 해줍니다. 저희가 사이트에서 텍스 보고 어멘드는 안 해줍니다. 그럼 텍스 시즌이 끝나고 그 로인컴 텍스 클리닉이라는 저희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때 할 때 도와줄 수 있지 텍스 시즌에는 지금 텍스 시즌에도 바쁜데 어멘드까지 해주는 거는 힘들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baita@gaudensfoundation.org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